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다. 이솝 우화로 잘 알려진 그리스인 아이소포스의 명언입니다. 이 말은 친절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베푸는 작은 친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 친절과 배려를 받고도 감사의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즐거움과 위로가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연세 드신 경비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주민을 만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무거운 물건을 든 주민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힘들고 피곤할 텐데 늘 한결같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침에 이분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친절이지만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미소나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친절을 낳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며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듭니다. 친절은 타인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 동마다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비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친절한 할아버지만큼은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돌아온 겁니다. 친절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다. 아이소포스의 명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친절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명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말이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늘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소외를 두려워해 사람을 사귀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손절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늦어질수록 관계를 끊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결국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조지 워싱턴이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진 듯한 프로 걱정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 조지 월튼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라고 합니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걱정,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너무 사소해 무시해도 될 걱정, 8%만이 실제로 걱정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4%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걱정은 단 4%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의 명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항상 햇빛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 앞에 그림자가 지는 일은 없습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월튼 박사의 말처럼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햇빛을 향해 나아가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듯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밝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굴이 항상 햇빛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 앞에 그림자가 지는 일은 없다.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당신에게 시인 휘트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도해봤는가? 그래서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이자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명언입니다. 그의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끝내 성공을 거머쥔 인물로 J.K. 롤링이 자주 거론됩니다. 싱글맘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그녀는 작가의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2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면 포기했을 법하지만 롤링은 끝까지 자신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13번째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5억 부 이상 판매되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번이나 실패했다면 누구라도 난 안 되나 보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롤링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이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세상에 의미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해서 교훈을 찾으라는 사무엘 베케트의 명언을 전해드렸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는 힘 명언입니다.